안녕하세요. 짱이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퇴근 후에 저녁 먹고 천천히 나왔어요. 오늘 날씨가 많이 춥죠. 어제보다는 한 10도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나갈 때는 좀 괜찮았는데요. 저녁에 퇴근할 때는 제가 패딩 조끼를 입고 갔거든요. 근데 썬득 그렇게 춥더라고요. 제가 일 추운 날 다육이들을 베란다 안쪽에 아이들을 관수를 했죠. 아직은 물 반응이 그렇게 크게 확연하게 눈에 띄게 돌덩이처럼 단단해지고 그런 맛은 없는 것 같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비슷해요. 이제 물 준 지 하루밖에 안 됐으니까 이 아이들이 물을 서서 이제 끌어올려서 입장에 단단하게 이렇게 입장에 좀 단단하게 만들려면 한 2, 3일은 걸리지 싶어요. 그래도 기존에 원래가 단단했던 얘도 라인도 들어오고요. 이 납작하게 판판하게 그랬었잖아요. 근데 입장이 지금 많이 치켜서 올랐어요. 위에서 지금 이게 밑에서 제가 이렇게를 보여드리질 못해서 그런데 얘는 단단해요. 돌덩이 같은 아이들. 원래가 좀 물이 고파도 좀 단단한 이 돌덩이 같은 아이들이 좀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물 고픈 걸 가늠하기가 어렵거든요. 물도 잘 안 들어오고 얘는 시그릿 가든 얘도 물 고파도 원래가 단단해요. 돌덩이처럼 단단해서 물을 주고 난 후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터질 듯이 그렇답니다. 철화가 여기가 이렇게 엮인 게 약간 풀리려고 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가 있고, 요거는 진짜 제가 베란다에서 오래된 육종말이야 철화예요. 통통하게 살이 올랐네요. 살이 올랐어. 이런 아이들 제가 쳐볼 때는 진짜 바짝 말려서 키웠어요. 말려서 키우니까 이쁘지도 않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 2, 3년 전부터 다육이들을 좀 통통하게 키운다 하고 키핑장 아이들도 그렇고 베란다 아이들도 그렇고 제가 초보 1년차, 2년차 때는 거의 이렇게 좀 마르다시피 그렇게 키웠었어요. 그래서 다육이들이 좀 얼굴이 줄어들고 작아지고 그래도 또 색감이 들어올 거는 들어오고 또 화분을 크게 쓰지 않기 때문에 별반 차이를 느끼지는 못했지만 왠지 이쁘지 않은 거 통통하고 입성이 텁텁하고 이래야 되는데 예쁘지 않아가지고 제가 키핑장으로 여기 오복다육 키핑장으로 이사 올 때쯤 그때쯤에도 다육이들이 많이 말라가지고 키핑장에 이주할 때 제 다육이들을 보고 아유 애들이 너무 말랐다고 이렇게 회원님들이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흙이라든가 화분이라든가 이런 거에 집중적으로 뭘 알아서 키우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구나 싶어가지고 2년 전부터 제가 비빔밥을 직접 비벼서 흙을 전체적으로 바꿔서 그렇게 케어를 했고 물주기 관수법도 바꿨어요. 물도 내가 원래 주던 거보다 더 자주 듬뿍 이렇게 주는 거를 2년을 실천을 한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초보 때 영상을 제가 찾아보지는 않지만 1, 2년 차 전해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하면 다육이들이 많이 득지도 키우고요. 또 베란다에서 자구 내는 거 어렵다고 했잖아요. 자구도 내고 또 덩치가 커서 자꾸 쫓겨나고 그리고 입성이 통통해서 도톰해지고 이제 이런 게 한 2년 동안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등치가 커지면 화분이 넘쳐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죠. 이렇게 송호부 하이어도 지금 화분이 적어요. 얘도 성격 진짜 순합니다. 얘도 물 고프면 좀 말랑말랑한데요. 묵둥이라고 그래도 물 받는 거 바로 했네요. 이게 가운데 초록빛이 하나도 없죠. 원래 여름 때는 조금 초록실이 보이는데 하나도 안 보이게 이렇게 벌려야 조금 보이나요? 물을 준 다음이라 색감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진해졌다 이런 건 없어요. 원래가 이렇게 색이 가지고 들어오는 아이들은 이렇게 색이 들어있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다육이를 이렇게 빨갛게 물들인 아이를 데리고 와도 우리 집에만 오면 그 색이 다 빠지고 초록이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차이가 뭐냐면요. 햇빛하고 식물등. 햇빛이 부족하면 다육이들은 색을 빼요. 또 식물등을 사용을 하면 웬만큼 이 들어올 때 이 색감을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 베란다가 햇빛이 부족하고 색이 자꾸 빠지고 그런다 하면 이 식물등을 한번 사용해 보시라고 제가 권해드려요. 어쨌든 딴소리로 하죠. 물 반응을 아직은 안 했어요. 아직은 안 했는데 어제 주기를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오늘 하고 내일 하고
내일이 춥죠. 오늘은 제가 있는 대전은 영상 3도. 영상 3도인데 보통 제가 이제 평상시에 실시간 방송에서 이야기를 할 때 초보자들은 5도를 기준으로 해서 온도 관리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기존의 매니아님이나 연차수가 좀 되신 분들은 0도를 기준으로 하시라라고 말씀을 누누이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0도는 이제 올해 뭐 지역 간의 편차는 있겠지만 0도, 영하 1도, 영하 2도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니아님이라 2년, 2, 3년 차 되신 분들은 내가 키우는 환경에서 그래도 2년 동안, 3년 동안 겨울을 보내봤잖아요. 이 다육이나 이 식물들도요, 내가 겪은 경험을 기억을 한대요. 그래서 추위를 한번 겪었던 아이들은 그 추웠던 기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단련이 됐다는 거죠. 다육이는 추위에 견디는 척도가 물론 이제 추위에 약한 아이들 기본적으로 있어요. 뭐 당인이라든가 염좌, 우주목, 우리가 매일 얘기하는 수연, 또 당인 말씀드렸나요? 또 탑돌이들 뭐 다들 나열을 못하지만 이제 이런 아이들 원래 추위가 좀 약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5도를 기준으로 해서 관리를 하는데 이런 아이들도 노숙에 만약에 단련이 되었다면 조금은 더 견뎌요. 그래서 2, 3년 차 됐다면 내 환경에서 다육이들이 그만큼 단련이 되었다 생각을 해서 제가 0도를 기준으로 해서 관리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1년차 초보맘들은 아직 내가 키우는 다육이들이 추위에 우리 집의 추위에 한 번도 경험이 없잖아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경험치가 없어서 견디는 힘이 약하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이게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거리대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봄에 한 2월 달부터 이 아이들이 나오잖아요. 2월 달에도 많이 춥거든요. 그 2월 달에 봄볕부터 이 바깥에서 노숙으로 단련이 된 아이들은 추위를 견디는 게 조금 더 나아요. 그런데 중간에 여름에 나왔다든가 또 가을에 이제 막 분갈이에서 이제 막 나왔다든가 이런 아이들은 아마 하우스 농장에서 이 온실 속에서 보호를 받고 자란 아이들도 있을 거고 또 바깥에 노지에서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데려온 아이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속사정을 우리가 다 일일이 알 수가 없잖아요. 내 집에 들어온 거는 얼마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내 집에서 겨울을 보내는 거에 첫 겨울이다 싶으면 그만큼 단련이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5도를 기준으로 해서 관리를 하시는데 지금 온도가 3도고 2도인데 그러면 나는 초보 1년 차인데 아이들 다 드려야 되나요? 아니요. 이게 추위도 낮의 온도가 따뜻하면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은 지나가는 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살짝 새벽녘에 2시간, 3시간 동안 뭐 2, 3도 0도, 1도 이렇게 찍는다. 그리고 나머지는 금방 또 따뜻해지고 낮에는 15도 이상 올라가잖아요. 그런 때는 지나가는 추위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노숙을 하시되 추위에 얼까봐 걱정이 되신다면 신문지 이불을 이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그 신문지 이용하는 거 제가 일단 시범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단련이 된 아이들이에요. 이런 아이들은 제가 최강 추위에 영하 2도, 3도까지는 그냥 덥게도 안 덥고 지낸 적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듯이 필요 이상 다육이들을 극한에 내몰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더 단련되는 건 아니고 5도 밑에서 0도 사이면 충분히 추위에 단련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추위에 단련을 시켜야 되는 시기예요. 5도에서 0도 사이의 추위에는 단련을 시키되 그래도 지금 첫 0도로 떨어지고 처음 영하 1도로 떨어지고 하는 날씨잖아요. 그런 날씨는 서리가 올 수 있잖아요. 그동안 이슬이 내려서 이 아이들이 촉촉하게 이슬을 먹고 조금 예뻐지고 그랬는데 그 이슬이 이제 살얼음이 돼가지고 다육이 얼굴에 얼으면 첫 추위이기 때문에 얼 수가 있어요. 그 된설이라고 하죠. 그 된설이는 되도록이면 가급적이면 맞추지 않는 게 좋거든요. 얼었다가 다시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이 아이들이 세포막이 얼었다가 녹으면 세포가 터졌다가 물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미 터진 세포가 회복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데미지를 입어서 그런 아이들이 여름에 힘들어요. 여름에 견뎌내질 못합니다. 세포에 데미지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극한의 추위에 필요 이상 내모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내가 있는 지역이 지금 3도인데 나는 1년차밖에 안 됐다 하면 오늘 저녁에 신문지 잎을 덮으세요. 걱정되시니까 덮으시고 나는 2, 3년 차 거리대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나는 0도까지 견뎌봤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내일 저녁은 0도 1도 이렇더라고요. 내일 저녁은 신문지 입을 때 저도 오늘은 그냥 자고 오늘은 그냥 잘 거예요. 3도더라고요. 그리고 내일이 1도예요. 1도인데 요즘 일기예보가 정확하지 않잖아요. 1도에서 영하 1도로 떨어질 수 있어요. 밤 사이에 1도에서 영하 1도로 떨어지면 이 아이들이 살짝 데미지를 입을 수가 있으니까 안전하게 신문지 이불을 덮어서 요 덮개를 덮어서 그렇게 지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신문지 이불 덮는 거 그거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신문지를 갖고 왔어요. 저도 이제 교차로 그동안에 뭐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갖다 놓은 게 있긴 한데 없더라고요. 짜짝꿍한 때 우리 집에 신문지가 얼마나 있냐 그랬더니 몇 개 없을걸 이러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신문지를 또 수거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답니다. 근데 우선은 이번 추위를 견딜 수 있는 정도는 있어요. 자, 이렇게 신문지를 저는 이제 이렇게 두 장입니다. 한 겹은 너무 얇고요. 세 겹은 이게 이제 잘 꺾어지지 않고 그래요. 그래도 이렇게 신문지를 두 겹을 이렇게 거리대 폭에 이렇게 덮으면은요, 이 폭이 맞아요. 이 틈새에다가 이렇게 이제 살짝 끼워서 약간 봉긋하게. 이게 신문지가 왜 좋으냐면은요, 천은 다육이 얼굴에 직접적으로 닿는데 신문지는 이렇게 붕 떠요. 그리고 다육이들도 공기가 이 안에 따뜻한 공기를 이렇게 가둬두는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통풍도 중요하거든요. 밑에서 물론 올라오는 찬바람도 있는데 맞바람이라고 하죠. 얼굴에 직접 닿는 바람. 우리가 바람막이를 입듯이 바람막이가 얇잖아요. 등산용 바람막이 같은 게. 근데 그걸 입으면 완전히 바람을 차단해서 따뜻하잖아요. 그런 용도예요. 이렇게 하면 직접적으로 얼굴에 닿는 바람을 이 신문지가 차단을 해주는 거고, 얘네들이 이제 증산작용을 하잖아요. 수분을 호흡을 하기 때문에 증산작용해서 다육이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수분도 있어요. 그 수분이 날 추울 때는요, 이 비닐하우스에 우리가 유리창에 성에가 끼는 것처럼 그렇게 다육이 몸에서 나오는 수분으로 여기가 성에가 끼는 것처럼 그렇거든요. 그런 수분을 이 신문지가 흡수를 해버려요. 흡수를 해서 왜 물기가 있으면 더 춥잖아요. 그래서 이 흡수를 하기 때문에 물기가 없어요. 그래서 좀 추위를 덜 느끼는 거고, 이렇게 한 다음에 만약에 이슬이 내린다든가 또 가랑비라도 살짝 온다든가 하면 이 신문지가 젖어서 다육이 얼굴에 늘어붙으면 완전히 이거 뛰는 거 완전히 스트레스예요. 못 뛰어. 이거 경험 없으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다육이 신문지가 젖어가지고 다육이 얼굴에 늘어붙지 않게 하려면 뭐가 좋으냐. 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덮개가 있으신 분들은요, 이렇게 덮개를 덮으면 돼요. 이렇게 좀 저는 지금 한 손이라 야무지게 덮지를 못했는데, 그런데 이제 대충 이렇게 바람만 막아주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충 야무딱지게 그렇게 안 해도 그냥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하고서 첫 추위를 보냈어요. 이렇게 해서 덮개를 덮어요. 그러면 이렇게 신문지 강보로 쌓아갖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일밤을 이렇게 지내는 거죠. 물론 밑에서 올라오는 찬바람이 있지만 찬바람은요, 다육이 얼굴에 직접 닿지 않아요. 이 신문지가 막아줘가지고 직접 닿지 않고 신문지 안에 그래도 공기를 이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공기는 여기 바깥의 공기보다는 조금 따뜻해요. 그래서 다육이들한테 크게 무리가 없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나가는 첫 추위, 이번 지나가는 첫 추위 그렇게 보내보시고요. 또 산간 지역마다 이 지역 간의 편차가 굉장히 심해서 내가 있는 곳은 저 설악산이나 대관령 같은 데는 얼음이 온다 하는 것도 있고요. 눈이 온다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영하 2도, 3도까지 만약에 내려간다 하시다면 조금씩 추위에 약한 아이들은 안으로 들이시는 게 낫겠죠. 걱정되시면 조금씩 들이고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되세요. 자,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놓고 오늘 밤에 걱정되시면 덮어도 상관없어요. 다육이 미모에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걸 덮어서 못생겨진다? 아니고요. 이걸 덮어서 더 이뻐진다? 그것도 아니에요. 전혀 영향이 없으니까
다이가 첫 서리, 된서리에 냉이 입지 않게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된답니다. 덮개가 없으신 분들은 뭐 이불 같은 거 덮어주셔도 되고요.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고정해 주시는 거, 또 비닐을 덮어도 괜찮아요. 다만 신문지 이불이 가장 이 수분을 흡수하는 데는 좋다. 이렇게 이제 조언을 드린답니다. 신문지가 요즘 구하기가 어려워서 부직포 주문해가지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댓글도 있었어요. 부직포도 좋아요. 또 제가 신문지가 여의치 않으면 가벼운 면천, 무거운 거는 다이기 얼굴을 좀 다치거든요. 그래서 가붓한 이불 같은 거, 면천 같은 거 그런 걸로 덮어줘 주시면 되고요. 요 베란다 안에 저는 물관수를 했잖아요. 이제 오늘은 괜찮겠지만 내일 만약에 춥다 하면 저는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닫죠. 여기 지금 밭대기가 있어갖고 영리치가 않은데요. 제가 반대쪽으로 가볼게요. 자, 이렇게 반대쪽 아이들을 보여드리느라고 이미 닫혀 있네요. 창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안쪽에 아이들이 만약에 물을 줘서, 저 같은 경우 물을 줘서 오늘 밤에 추울 수도 있어요. 지금 온도가 12도 정도 되네요. 이제 새벽에 여기 베란다 안쪽은 이 한겨울에도 영하 5도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창문을 닫으면 거의 없어요. 근데 저도 영하권으로 날씨가 있다 하더라도 창문을 아주 완전히 이렇게 꽉 닫는 경우는 겨울 동안에 한 5번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거의 창문을 이렇게 5cm에서 10cm 정도, 요 정도, 한 뼘 정도 이렇게 열어놔요. 이렇게만 열어놔도 온도가 올라가요. 여러분들 보시면 공기가 정체되어 있는 따뜻한 공기가 가만히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열어놓고 해도 통풍은 하면서 여기서 위에로는 찬바람이 들어오고 밑으로인가요? 어쨌든 공기가 이렇게 순환이 되잖아요. 순환이 되면서 따뜻한 공기하고 찬 공기하고 이렇게 순환이 되면서 환기가 돼요. 그래서 수분은 웬만큼 조금 말려주면서 좀 추위는 조금 막아주는 효과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걱정되시면 이렇게 5cm나 10cm 이 정도만 이렇게 열어놓고 주무시면 돼요. 얘네들이 춥다고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하시고, 진짜로 영하로 떨어져서 춥고 여기 얼음에 이렇게 유리창에 성에가 껴가지고요. 이 성에가 살얼음으로 살짝 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정도의 강추위면 꽉 닫아야죠. 꽉 닫아놓고 밤에 잠잘 때만 꽉 닫아놓고 여기다가 이제 종이 박스 같은 거, 신문지 같은 걸 세워가지고 냉기가 얼굴에 닿지 않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 여기 춥다고, 내가 춥다고 하루 종일 이렇게 창문을 계속 이렇게 닫아놓으면 여기 있는 공기가 정체되어 있어서 이 아이들은 광합성도 하고요. 밤에 호흡을 하잖아요. 또 산소를 내뿜어서 이산화탄소를 먹기도 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어서 또 산소를 먹기도 하고, 이 밤하고 낮하고 틀리게 그렇게 광합성 작용과 호흡을 같이 해요. 동시에 하는데, 공기가 정체되어 있으면 광합성 작용을 하려고 해도 이 정체되어 있는 공기 이산화탄소가 부족해서 먹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3번이라고 초보자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되도록이면 자주 내가 춥지 않은 상태에서 이 창문을 이렇게 열어서 공기를 바꿔주는 거, 바깥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고 안에 있는 공기가 밖으로 나가게끔 환기를 시켜주셔야 돼요. 하루 종일 열어놓으라는 게 아니고요. 식구들이 춥다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면 잠깐 나와서 한 10분 정도 이렇게 열어서 공기를 싹 바꿔준 다음에, 얘네들도 아주 한파에도 한 10분 정도 열어줘도요. 그 10분 안에 얼지 않아요. 얼지 않습니다. 보통 얼음이 어는 시간은요, 2시간이에요. 2시간. 그래서 근데 2시간 동안 창문을 열어놓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한 10분에서 3초. 그리고 아주 한파 때는 제가 딱 10초만 샌다고, 나도 춥고 손 시려우니까 10초만 샌다 하고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10초만으로 이 공기가 바뀌는 게 환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하루 종일 춥다고 창문 닫아놓는 거 절대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수시로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해서 환기를 시켜주는 게 겨울 동안에 제일 중요해요. 어떤 그 포스팅 되어 있는 제가 블로그에 글을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물은 굶어도 괜찮다. 물은 겨울 동안 안 줘도 괜찮다. 물보다 더 중요한 게 환기다. 이렇게 적어놓은 글을 봤어요. 저도 그 글에 100% 공감한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창문을 추워서 딱 닫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깍지 생깁니다. 아시겠죠? 밀폐된 공기 안에서는 깍지벌레 생겨요. 그러니까 수시로 환기시켜 주시고,
또 낮에는 확딱 열어서 햇빛 쐬어주고 바람 쐬어주고 이거 11월 달에 계속 하시고요. 겨울에는 낮에도 온도 관리를 해야 되겠죠. 어쨌든 예쁜 아이들을 못 보여드려서 물 반응한 아이들을 좀 보여드릴까요? 이 아이가 어저께 물 주면서 2번 연거푸 물 줘가지고 얼굴이 확 퍼질 것처럼 안 퍼졌죠? 내일은 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추위에 물관살 때는 얘네들도 여름에 물관성하고 달라요. 여름에는 빵떡이 되지만 겨울에는 빵떡이 될 일이 별로 없어요. 추워가지고 얘네들도 웅크리고 있고 별로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서 다육이 빵떡이 되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물 막 펑펑 주지 마시고요. 겨울에는 어쨌든 물의 양을 줄여야 한다는 거 요거 말씀드린답니다. 오디뜨가 추위에 오돌오돌 떨더니만 색감이 좀 진해졌죠. 아이고야 여름 동안에 밑에서 관리해가지고 미안하더니만 색이 이제 이렇게 진하게 들어오고 여기다가 포크엔젤금을 작년에 제가 이렇게 심어놨는데요. 여기서도 노란색의 입장이 나오네요. 이런 거 보면 진짜 귀엽고 이뻐요. 어쨌든 물관사하고서 저는 지금 물 반응을 했어요. 온슬로우도 물을 여기까지 먹었어요. 여기까지. 맨 밑에 입장 하나만 안 먹고요. 얘를 조금 똥골이라 좀 걱정했는데 뿌리가 건강하니까 괜찮은 것 같고요. 요 신입들도 물 반응했어요. 하엽 질고 하면 이 쪼꼬미들은 하엽 몇 장 지고 나면 입장 층수가 줄어들으니까 그게 그렇게 보기 싫어요. 그런데 이제 물 반응을 해서 일단은 오늘 제가 카메라 들기 전에 이렇게 한번 봤는데요. 흔들리는 아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관수를 주기를 잘했다. 얘도 아직 물 반응 안 했어요. 좀 덜 먹었어요. 내일은 아마 조금 단단해질까 싶은데 홍조라는 아이랍니다. 그리고 요거는 천물을 조금 일찍 주었죠. 분갈이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냥 날씨 믿고 준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크림슨 힐이랍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는 원래가 단단한 애고 이것도 제가 기대를 잔뜩 하고 있는데 처음 키워보는 아니라 블로리아 빨갛게 물이 들어온다고 하던데 요 가운데 이렇게요. 중간에서 이렇게 하엽이 지는 모습이 이게 또 보이더라고요. 또 이게 신경 쓰이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분지도 하고 그런답니다. 어쨌든 처음 맞는 추위라 초보마님들 걱정들을 많이 하시겠지만 신문지 잎을 덮고요. 그리고 진짜로 내가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잠이 올 것 같지 않아서 애들 추울까 봐 걱정돼서 나 죽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안으로 들이셔야죠. 뭐 어떡해요. 들였다가 내일 낮에 햇빛 좋을 때 햇빛 보면 또 그 햇빛이 아까워갖고 내놓고 싶어져요. 그래서 또 내일 내놓으시면 돼요. 안으로 들였다가 밖으로 내놨다가 이게 제일 좋고 걱정도 없고 좋은데 뭐냐면 이거 이제 그거를 한두 번 하다 보잖아요. 하다 보면 내 몸이 힘들어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넣었다 뺐다 하다 보면 화분도 엎어서 깨먹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경험을 한두 번 하다 보면 이제 웬만한 추위를 좀 단련이 돼서 신문지 잎을 덮고 이렇게 견디게 된답니다. 자, 이것도 이런 것도 이렇게 직접 경험을 하고 직접 내가 겪어보고 그래야 나한테 참 공부가 된답니다. 아주 물 먹은 지 며칠 안 돼가지고 이제 하엽 만드는 거는 좀 일단은 멈춘 것 같고요. 아주 짱짱하니 이쁩니다. 이렇게 통통해야 다육이는 이쁜 것 같아요. 이번 관수하고 날씨가 조금 이제 추위가 요번 하루 이틀 추운 다음에 조금 따뜻해진다고 하니까 이제 그 따뜻해진 틈을 타서 관수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방제 들어오기 전에 방제하는 거 이제 요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이번 추위를 잘 견뎌줄 수 있을지 없을지 저는 그냥 신문지 잎을 덮고 요 아이도 그냥 그렇게 관리를 할 건데요. 한번 두고 보세요. 내 다육이들이 어떤지 또 제가 매일매일 보여드리니까 관찰해 보시고 또 직접 경험 삼아 겨울 관리 어떻게 하는지 터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견디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수월해요. 수월하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선배님들 영상 잘 챙겨 보시고 그렇게 대체하고 응용해서 내 베란다 온도가 어떤지 온도계 습도계는 이제 끼고 사셔야 돼요. 그리고 수시로 체크해야 되고 갑자기 떨어지는 요즘 이상기후 많잖아요. 지구가 아파서 갑자기 떨어지고 갑자기 올라가고 하는 이상기후가 많으니까 갑자기 뚝 떨어지는 그 날씨 체크를 수시로 이제 하셔야 한답니다. 사포테도 이제 물 반응을 했네요. 단단하네요. 아이고야 짱짱합니다. 제가 이번에는 이 사포테를 아주 예쁘게 키워보려고요. 아이고야 이것도 이쁘죠. 쌀로 철화가 원래가 색감을 이렇게
들어 있는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이것도 분갈이 한 지 한 5일 만에 그냥 물 줘버렸어요. 뿌리 활착 잘하겠죠? 걱정 안 해요. 얘도 분갈이하고 한 4, 5일 만에 그냥 물 줬거든요. 괜찮잖아요. 가운데서 젤리 하는데 아이고 이렇게 꾸조꼬미들은요. 마사를 하나씩 다 끼고 있어요. 이쪽은 생장점이 없어진 듯 그렇답니다. 켈란이에요. 켈란. 이쁘죠? 얘가 이제 입장을 지켜 세워야 되는데 어제 물 줘가지고 좀 추울라나요? 얘만 만약에 이렇게 당은이라든가 뭐 라울 추위에 약한 아이 에오니엄속 이렇게 만약에 창가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화분 들어가지고 이렇게 좀 따뜻한 돈 자리 바꿈 해주세요. 나는 놀 데가 없어가지고 일단은 제가 여기다 놓고 이렇게 내 베란다에서 제일 따뜻한 자리 요 안쪽에다 추위에 약한 아이들은 저 거실로 들이지 말고요. 이렇게 베란다 안쪽에 제일 따뜻한 자리로 옮겨주세요. 그렇게만 하시면 된답니다. 그리고 온도 관리는 창문으로 하세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하다 보면 길어집니다. 짱이만 베란다에서 추위 관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첫 추위 하시는 초보맘님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뭐 2년차, 3년차 되신 분들은 한두 번 경험이 있어가지고 아이고야 누구나 다 아는 거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사람도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이것도 이쁘네요. 근데 물이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도 색감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관수를 해서 그런 것도 없잖아 있지만 아직은 다육이가 안 춥다는 거죠. 이렇게 물이 안 들어올 정도면 이 정도 들어오는 정도면 아직은 그렇게 춥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짱이만 오늘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언제 물 들어오나 저 레티지아가 빨갛게 익어야 되는데 아이고야 아직 안 추워요. 아직 안 추워.